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했으면 여당 지도부라도 국정 운영에 책임져야 하건만 너나 할 것 없이 인사부 일체로 야당 탄압에만 몰입해서야 민생은 누가 돌보고 협치는 누가 합니까?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면 바로 영장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것이고 불체포특권비에 숨는 것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의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얄팍한 속내와 정치적 셈법을 우리 국민이 모를 리 없습니다. 국민의 삶부터 살피는 집권 여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죠. 자, 오늘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월요일에는 저희가 출연자분들께 인물 선정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먼저 전주혜 의원이 선정해 오신 인물부터 좀 볼까요? 실루엣만 봐도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 아마 국회로 넘어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아직은 소식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좀 알려드리죠. 체포동의안이 일단 국회로 접수되면 24일에 일단 본회의에 보고하고 네. 27일에 표결하는 걸로 일단 네. 거기까지는 합의가 돼 있는 거죠. 여야가 이제 지금 합의를 했죠. 네. 자, 표결 결과는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다. 농내 의원 체포 동의안 때 부결이 됐는데 그때 반대가 161표였거든요. 161표. 예, 근데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은 그런 숫자가 저는 반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무리 뭐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민주당의 당 대표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처신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뭐 찬성하는 것을 생각하는 의원이 뭐 한 10명은 된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막상 표결을 앞두고는 또 당대표라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기의식을 가져서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 비리 의혹이 있는 이재명 의원의 민주당 당대표 출마가 본인의 방탄을 위한 방탄 당대표 출마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이 결국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민생을 외칩니다만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지금 가시화된 현재에서는 민주당이 아무리 민생을 외친다고 해도 결국은 또 국민들이 보기 싫은 뭐 이러한 또 정쟁으로 좀 치닫는 이런 모습이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움직임을 보면 초선 의원 모임 만찬도 같이 하고 또 친전도 보내고요. 20페이지 분량. 네. 편지는 2페이지고 18쪽은 뭐 해명 내용이긴 했습니다만 뭔가 좀 불안한 기색이 있나 이런 해석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죠. 이제 지금 얘기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금 한 10개월 됐나요? 이 나라에는 민생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사만 있는 거잖아요. 고소, 고발, 압수수색만 있는 거고 그렇게 정치를 해왔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를 정적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총선에 승리를 하고 장기 집권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전체적인 정치 일정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이 정치 탄압에 대해서 단호하게 단일 대우로서 맞서야 되는 거고 또 이재명 당대표는 그동안에 나왔던 검찰의 이러한 수사라든가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또 의원들 만나서 또 상세히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친전도 보냈고 또 의원들도 만나서 설명하고 그런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아마 내일 의원총회가 저희가 오후 3시에 열리게 되는데 예정인데요. 당대표도 뭐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상세하게 관련 내용 설명을 하겠군요.
자, 24일에 일단 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보고하는 건 근데 법무부 장관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도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했죠. 이 법무장관 발언하면 또 민주당에서 또 발끈할 텐데. 자, 당시 발언 내용을 보시면 민주당의 반응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맹목적인 진영론이나 정당의 손익 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 저 장면 보도하는 언론들이 전례 없이 상세하게 설명했다라는 해석도 있었고 그리고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 이런 아주 상세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반대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덧붙이기도 했었고요. 네. 한동훈 장관 이번에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정부를 대표해서 체포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회에 와서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장 청구가 그러니까 발부가 되는 사실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이제 범죄 사실이 소명이 돼야 되고요. 도망의 염려, 증거의 인멸의 염려, 사실 이 세 가지인데 이런 것을 지금 범죄 사실만 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범죄 사실만 해도 지금 한 5가지 정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왜 구속이 돼야 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이러한 것을 또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상세한 그런 보고가 저는 있을 걸로 보는데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상세하게 설명할수록 민주당 표는 결집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날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보면 한동훈 장관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의원석에서 막 탄식 아니면 막 이런 굉장히 염려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수록 오히려 더 긴가민가 했던 의원님들조차 좀 더 이것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이재명 당대표가 말을 사실 바꾸셨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닌 말고식으로 그렇게 아무 말이나 국민 앞에서 공약으로 내세우시면 안 되죠. 그런데 본인이 정작 의원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이런 불체포 특권을 오히려 활용하려는 지금 이러한 것 때문에 국회가 더 좀 소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말바꾸기 아니면 내로남불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이 이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있을 때 발언하는 걸 보고 지금 전주의 의원은 탄식 염려라는 표현을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어이가 없다. 정말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하는구나. 오보 중에 오보구나.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어떤 모습이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돌격대장이구나. 지금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정수석실도 없고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검찰을 다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모습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돌격대장이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 정도 나서는데 무리하게 수사가 된 거 아니냐라고 이미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미 확인해 주는 자리가 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그 목소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 지금 전주 의원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할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수사권 갖고 장난치면 깡패라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수사권 갖고 장난치는 모습 아닙니까? 모든 건 잣대가 다 다르잖아요. 증거가 나온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곽상도 50억에 대해서 다 나왔는데 무죄 주고 검찰이 수사 안 했다는 거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사권 갖고 장난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정적 제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국회의 특권이라고 하는 불체포 특권을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정부는 역대 정권과 다릅니다. 윤석열 정권은 결국은 검찰이라고 하는 검사들을 앞세워서 정적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단호히 특권이 아니라 권한인 것이죠. 권한을 가지고 나서야 되는 거고 한동훈 장관이 뭐 24일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저도 좀 기대가 돼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돌격다장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까 상당히 염려스럽고 그 상황에는 어이없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네요. 예. 짧게만 제가 좀 반박하겠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작을 문재인 정부에서 했고요. 지금 마무리를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작을 지금 한 것이 문재인 정부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떠한 그런 이재명 대표를 정말 다 탄압하게 이런 수사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시작은 아무튼 문재인 정부에서 출발한 수사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이고요. 아까 이제 무죄 말씀하셨는데 무죄는 법원에서 한 것입니다. 뭐 수사를 제대로 했든 어쨌든지 간에 법원이 그것을 무죄 판결을 난 걸 가지고 어디서 무죄 판결을 냈어요? 방금 무죄 판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죄 판결 냈다는 얘기 하지 않았는데? 무죄 판결 말씀하셔서 곽상도 의원? 예. 아니 그러면 이게 법원이 한통속이라는 말씀이신 건지 이것은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지금 검찰을 탓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리고요. 그렇지 않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것은 정치인 이재명 이전에 2014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지금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역 토착 비리를 지금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이제 민주당은 어떤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거 정치인 이재명이 되기 이전의 수사를 가지고 자꾸만 이것이 정치 탄압이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다시는 말씀을 좀 드리는 바이고요. 이러한 면에서 무엇이든지 지금 전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 그러면은 당대표 됐다고 해서 그럼 말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전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를 지금 마무리를 좀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뭐 검찰 공화국이다. 아니면은 뭐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이고요. 아니, 제가 결국은 말씀 좀 드릴게요. 진실은 예.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아니, 그래서 법정에 가서 이것은 법원에서 엄중한 심판을 판사하기 때문에 가지면 된다. 저는 법정의 그런 말씀을 결론이라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은 겁니까? 지금 50억 곽상도 의원이 아들 통해서 50억 받은 것은 그러면 무죄입니까? 법의 상식에 맞습니까?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질타하고 있잖아요. 이 수사가 잘못됐다. 오늘날의 검찰의 수사권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많은 분들이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아들이 퇴직금 6년인가요? 6년도 채 일하지 않았는데 50억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무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좀 말씀해서 다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 뭐 진행됐죠. 진행돼 왔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됐습니까? 가장 핵심은 돈의 흐름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0억을 받은 주체가 다 등장하고 나온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수사를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가 원래 본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안 나오니까 뭐로 넘어갔습니까? 성남FC로 넘어갔고 안 되니까 또 그렇게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갔다가 또 넘어갔다가 안 되니까 또 백현동 넘어갔다가 맨날 지금 줄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잡듯이 털고 있고 그러한 것 자체가 의도성과 편파와 기획수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 대장동 사건은 이번에 기소가 됐어요. 그 특가법상 배임으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기소가 됐고요. 자꾸만 다른 수사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본질이 대장동 수사이고 그 혐의가 대장동 뭐가 수사로 됐습니까? 왜냐하면 대장동 지금 사건의 몸통이시죠. 왜냐하면 본인이 대장동 설계를 했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셨고 그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많은 서류에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그런 면에서 저도 제 발언도 좀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은 대장동 그 사건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이 사건의 결국은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곽상도 의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심이라 저도 그 무죄는 저는 석연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석연치 않은 게 그게 다 말이 됩니까? 다만 그 기소를 누가 했습니까? 그 기소를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이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당시에 검찰이 왜 그럼 곽상도 의원을 봐주기 위해서 그럼 대충 수사한 건가요? 그래서 그것은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잠깐만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고 지금 그렇게 오히려 자기 반성적인 얘기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하고요. 전주현님, 그다음에 잠깐만, 제가 한동훈 얘기한 다음에 장관이 더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한 다음에 더 하세요. 예, 네. 이거 2심에 가서 이것은 새로운 검찰이 정의를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2심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네, 게 좋을 정리해 것 같다. 주시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전주현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검찰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검찰 따르고 윤석열 정부 검찰 다 따른 겁니까? 수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범죄 사실이 있다고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부분 50억 클럽에 대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김만배가 얘기한 내용들이라든가. 그 수사를 덮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엄연하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5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장 드러났는데 그 수사를 지금 뭉개고 있다는 것이 온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적해서는 안 된다. 공당의 지금 의원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봐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지금 그 전주현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이 잠깐만 50억에 제 인신공격 하시지 아니 말고요. 그게 아니라 인신공격이 아니라 판사 출신인데 이 법의 아니, 지금 판결이 인신공격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수사에 대한 아니 부분이 무슨 공당의 무슨 의원으로서 그런 말씀 아니 그거 어디서 정당하게 하세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러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말고요.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 덮었다 그러고 어떤 거 덮지 말라 그러고 민주당 저는 그렇게 기준대로 얘기한 하는 적이 거예요. 없어요. 방금 다 얘기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수사를 하라는 방금 얘기 아닙니까? 얘기하신 대로 50억 클럽에 아니, 대한 무슨 부분에 대한 사건을 수사가 미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곽상도 전 의원 50억이 분명히 드러나는 본인들한테 거 아니겠습니까? 불리하면은 덮었다 그러고 유리하면은 또 덮지 않았다 그러고 지금 이중적인 아니 발언을 하고 계시는 이중적인 발언이 아니라 지금 잠시만요. 국민의힘은 모든 문제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로 돌리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란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좀 개입하겠습니다. 두 분 물을 좀 드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 한번 먹어야 되겠다. 네. 자, 정당 지지율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좀 보면서 이어갈까요? 네. 정당 지지율은 이렇게 좀 움직입니다. 둘째 주, 셋째 주 사이에 많이 차이가 나죠. 이 해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 그래픽도 한 장 더 있습니까? 이건 또 다르군요. 이게 이제 해석은 정말 제각각인데 네. 뭐 언론에 따라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게 반영된 거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이니 열심히 지금 여론조사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그래서 보수층이 좀 과대 표집되면서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저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두 가지가 저는 복합적인 거라고 복합적이다?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근데 결국은 지난주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정치 수사다 뭐 이런 대대적인 또 저항을 하고 있고 그런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야기했던 불체포 특권 폐지 이것을 뒤집는 이러한 행태를 이제 보이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좀 지지를 좀 덜 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내에서도 일부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이제 지지율은 이제 항상 보면 뭐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지지율의 반영이죠. 지지율이 매우 중요하죠. 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제 분석을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체포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려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자체는 민주당이 수세 국면이고 집권 초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의 집권 초에는 사실은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집권 세력에 대한 지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부에 탄력을 주고자 하는 어떤 지지 세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 전국에 갔을 때는 이제 또 다른 판단이 있는 거죠.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야당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거고 지금 뭐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하나 시사하는 바가 큰 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상당히 네거티브적인 성격이 있지만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거란 말이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등장하고 천하람이라는 대표가 등장하고 또 그 국민의힘의
지금의 전당이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의 세력과 함께 이것은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 차원에서 보수의 전반적인 파이가 좀 커진 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지지율이 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이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정당 지지율을 보면 여야 어느 쪽 사실 웃기가 힘든 지지율인 거는 뭐 분명합니다.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일단 전주와 이번 주가 약간 달라 보이는 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좀 보여드렸고. 자, 여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네. 50억 클럽 특검법 오늘 정의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 같이 제출했잖아요. 50억 클럽 특검법은 여당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이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50억 클럽에 이제 속하신 분이 곽상도 전 의원 말고도 이제 여러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가 안 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뭐 이런 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부분 뭐 50억 클럽에 대한 부분은 저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특검의 형식이든 뭐 아니면은 그냥 검찰이 수사하든. 그래서 이러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이거 정의당이 제출한 법안을 가져오셨군요. 법안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강론으로 그래서 총론으로는 수사의 필요성은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몇 가지 좀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이 법안의 문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국민들께서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의 그 뇌물에 대한 이제 무죄에 대해서 좀 그것은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더 많으신데 근데 이게 이제 기소가 된 이상 특검을 통해서 이게 또 수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뭐 일사부재리 또한 뭐 중복 기소 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사실 이제 이 특검을 통해서 밝히고 싶은 것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부분, 이 곽상도 의원의 50억 관련한 뇌물수수 의혹은 이 특검의 대상에서는 좀 수사 대상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수사에서 좀 밝히기 좀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 자금과 관련된 불법 행위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영장 청구된 사실이 이거거든요. 지금 이 성남의뜰과 그 화천대유 관련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현재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과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이제 강론적인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보니까 특검 추천을 비교섭 단체가 좀 하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것이 뭐 만약에 법안 심사를 좀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전례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결국 이제 선택권을 정의당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좀 내용적인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좀 다투어볼,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신뢰를 못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50억 클럽 관련된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무죄가 선고 나왔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의 현실적인 제도적인 검찰의 수사가 아닌 경우는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우리는 민주당은 그동안에 특검해야 된다.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이 50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정의당이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한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총론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힘도 동의한다고 봐요. 그러면 총론에 동의하면 강론의 세부적인 부분이 가지고 이 총론을 뒤엎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요. 강론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아예 못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가는 경우도 그동안에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 진실에 대한 규명이 있어서 국민의힘도 나서야 되고 저는 안타까운 게 아까 제가 전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곽상도 의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논조와는 전혀 다른 논조를 발표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큰일이다. 이 수사가 잘못됐다. 법원의 판결이 무엇이 문제인 것인지 검찰의 수사가 무엇인지 그동안의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과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무죄의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주장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연 총론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이번에 정의당이 내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50억 클럽이라든가 곽상도라든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특검에 있어서는 정말 전향적으로 진실규명,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어와서 협의하고 내용을 특검 추진에 있어서 앞장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 여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법안 심사 과정은 또 꼼꼼하게 자구도 따지고 뭐 책임의 문제 이걸 단히 들여다보게 될 텐데 협상이 쉽게 가지는 않겠죠. 네. 자,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네요. 박성준 의원이 골라오신 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 의미는 여쭤보지 않아도 알겠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김기현 이제 의원이 지금 보면은데 뭐 어쨌든 윤핵관이 됐던 대통령이 찍어서 당 대표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요. 3월 8일 전당대회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를 이제 만드는데 저는 그 과정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전당대회와는 너무나 다르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없어진 거고 또 하나는 김기현 전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민주당이 김기현 의원과 관련된 의혹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KTX 역세권과 관련된 그 땅의 보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황교안 전 대표라든가 안철수 의원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원이라든가 이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근데 이 김기현 의원이 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판사 출신인데 98년도에 변호사를 하면서 땅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임야라든가 뭐라고 하죠? 몇 가지 해서 11만 제곱미터가 넘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만 5천 평이 넘는 땅을 샀단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많은 땅을 사나? 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다음에 공직자를 안 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공직자를 할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은 판사 출신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땅을 사지 않아. 누가 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2004년도부터 이제 국회의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KTX 역세권이고 도로니 뭐니 나오면 보통의 공직자는 야, 오얏나무에서 가끔 고쳐 쓰지 않는다고 해서 땅을 팔거나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의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 아니에요. 이게 부동산 특이 의혹이라고 하는 거야. 투기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국민의힘에 제가 공당의 얘기를 하는데 당대표로서의 출마자가 이렇게 많은 땅을 보유하고 수익 구조도 한 1000배 이상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 말로 배우니까 언론 보도에 나오면 한 1800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가 이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겠나.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그동안에 원내대표라든가 의정 활동하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발언의 수위가 높았단 말이에요. 그 발언의 수위의 높은 걸 가지고 자기에게 들이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이번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의 가장 후보에게 상당히 큰 뭐라고 할까 시험대에 올라갔다. 이것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은 저는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제가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당대표 후보 컷오프 이후에 아마 이 주제가 가장 좀 뜨겁게 핫하죠. 오가는 예. 것 같아요. 자, 후보들 발언 듣고 좀 이어가죠. 이번에 완전히 털고 그렇죠.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물어뜯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시라. 본인을 위해서. 어떤 정치인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지금 땅을 구매할 때는 정치 입문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울산시와 관련해가지고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했다는 것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거 없는 비방을 하면 안 되죠. 저는 당을 위해서 또 김기현 후보를 위해서 바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년 전부터 민주당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써먹었던 건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스스로가 다 밝힌 겁니다. 내용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자꾸 민주당이 했던 얘기를 반복하시면 그러면 딱 그게 생태탕이 되는 겁니다. 생태탕이요. 네, 생태탕이 될 거다라고 김기현 후보는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오늘 두 번째 TV토론 진행되는데 오늘도 좀 뜨거울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내에서는? 저희가 2021년도에 그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그게 이야기는 아니죠. 헛방이었던 게 드러났고요. 제가 오늘 또 뭐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에 대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투기해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김기현 토착 토건 비리 진상 규명 TF 구성했는데요. 현장 한번 가보고 그냥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한 가짜 뉴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짜 뉴스다. 아까 이제 박성종 의원님의 공인으로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공인으로서 당연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인으로서의 자세는 오히려 경기도 지사에 있으면서 법인카드 가지고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불과 몇 년 전 일입니까? 네, 돌아가지 마시고요. 그쪽으로. 이재명 지금 김기현 대표 25년 전에 땅 샀습니다. 불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경기도지사시가 언제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런 분이 어떻게 진짜 가장 큰 대통령 자리에 오르시겠다고 하고 지금 제1야당에 지금 양 대표를 한 건지 정말 네. 다른 당의 공인을 좀 탓하기 전에 본인 당의 공인을 좀 뒤돌아보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사필 규명이니까 항상 이재명으로 끝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재명 당대표 압수수색하고 다 계좌 추적하듯이 아니 김기현 후보 의원이 저렇게 됐다고 하면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조사해봐가지고 털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하람 후보라든가 황교안 후보가 얘기하잖아요. 다 털고 가라고. 지금 제대로 안 터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아마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것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되고 나서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예. 자,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정치 대담하면 진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실까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전 의원님하고 토론할 때는 얘도 좀 친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가실 때는 이제 악수하고 나가시니까 두 분은 괜찮은데 보시는 시청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여야 전선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최소한 총선까지는 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표결까지는 아무튼 이번 주 내내 이 분위기로 갈 거예요. 네.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성준 전주회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